학창시절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토로하면 돌아오는 건 언제나 나 때는 다 견뎠어라는 한마디였죠. 그 말 앞에서 입 다물고 정말 내가 나약한 건가 자책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의 생체 시계가 사회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왜곡당한 결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시차증입니다. 10대의 뇌는 성인보다 2시간 늦게 잠들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등교는 성인에게 새벽 4시 출근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그런데 왜 수백만 건의 연구가 경고하는데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잠을 도둑맞은 뇌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연쇄 반응, 지금부터 똑똑이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억지로 뜯어내는 겁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겨우 일어나 교복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지만 뇌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1교시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선생님 목소리는 백세금이 되고 눈은 칠판을 보고 있지만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감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돌아왔던 반응도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사회 전체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그렇게 컸어. 그게 뭐가 힘들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아마 말하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확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생존자 편향.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남았으니까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총알이 별거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본인이 운 좋게 버텼을 뿐인데 그 고통 자체가 정당했다고 뒤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인지적 착각입니다. 문제는 이 편향이 개인의 착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라는 논리는 세대를 거치며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고통 신호를 무시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면 나약한 거고, 힘들다고 하면 투정인 거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게으른 겁니다. 전부 개인의 의지 탓으로 돌려버리죠. 그런데 만약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만약 10대의 뇌가 애초에 그 시간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거라면 이 모든 비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뇌 속 생체 시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0대 시절 우리가 느꼈던 그 만성적인 피로감, 이유 없는 짜증,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 이걸 사회는 뭐라고 불렀죠? 중이병, 사춘기, 혹은 그냥 게으름.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진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핵심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가 분비하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쏟아지면서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10대의 뇌에서는 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성인보다 약 2시간 뒤로 밀려납니다. 성인의 뇌가 밤 10시에 잠들 준비를 시작한다면 10대의 뇌는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면 모드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생체 시계 자체가 재설정되는 유전자에 새겨진 생물학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생체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는 아이에게 사회는 아침 6시에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뇌가 겨우 깊은 수면에 빠져든지 5에서 6시간 만에 강제로 깨우는 거예요. 수면 전문가 매튜 워커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매일 아침 아이의 뇌에서 수면을 물리적으로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출근하는 것과 동일한 부하가 10대의 뇌에 걸리는 거죠. 이 상태가 일주일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길게는 7에서 8년. 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재편되는 결정적 시기에 매일 아침 충분한 수면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만성적 수면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매일 밤 해야 하는 자가 수리 작업이 중단된 채 강제로 가동되는 상태예요. 고장난 채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요일 아침, 알람을 끄고도 눈이 안 떠져서 5분만 더, 5분만 더 하다가 결국 지각 직전에 뛰쳐나간 적. 출근해서 오전 내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회의 시간에 누가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라면 어떨까요? 10대의 아침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 분비 지연. 이걸 실제 숫자로 환산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성인의 뇌가 밤 10시에 잠들 준비를 시작한다면 10대의 뇌는 자정이 되어서야 심연 모드에 진입해요. 그런데 기상시간은 둘 다 아침 6시로 똑같습니다. 성인은 8시간을 채우고 일어나지만 10대는 6시간밖에 못 자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체감으로 바꾸면 10대가 아침 6시에 느끼는 피로감은 성인이 새벽 4시에 억지로 눈을 뜨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매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요. 직장인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부터 출근 시간이 새벽 4시로 바뀝니다. 한 달도 아니고 7년 동안이요. 이러면 업무 효율이 나올까요? 상사한테 친절할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자기 개발을 할 의지가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10대한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못 버티면 게으르다고, 의지가 약하다고 비난하죠. 뇌가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는 건 태도가 불량한 게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할 연료 자체가 바닥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닥난 뇌를 더 무참하게 착취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직원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수백만 건 쌓여있는 업무 방식을 고집한다면 납득이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 야근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회사가 그래도 우리는 야근 문화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분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확히 그걸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면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대의 등교 시간을 최소 9시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요. 뇌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산업화 시대에 공장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부모가 아침 8시에 출근하려면 아이를 그 전에 학교에 맡겨야 하잖아요. 교통체증도 분산시켜야 하고요. 결국 어른들의 출퇴근 시간표에 아이들의 생체 시계를 끼워 맞춘 거예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회사의 비효율적인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원래 이렇게 해왔어인 경우요. 바꿔야 한다는 건 다 아는데 아무도 안 바꾸는 거죠. 등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넘쳐나지만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크니까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어른들의 스케줄에 맞춘 거대한 타가 시스템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잠을 도둑맞은 뇌에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성의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별것 아닌 일에 욱하고 화가 치밀어서 나중에 후회한 적, 연인이 답장을 조금만 늦게 해도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 재생되는 적, 직장에서 상사가 툭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적. 그때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성격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예요. 수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매튜 워커 교수의 실험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뇌에서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전두엽,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위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동시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폭주합니다. 편도체는 뇌 속의 비상 경보기예요. 위험을 감지하면 공포, 불안, 분노 신호를 발사하는 곳이죠. 수면이 부족한 뇌에서 이 편도체의 반응이 정상 대비 60% 이상 과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경보기는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자극에도 뇌가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잉 반응을 하는 겁니다. 10대가 사소한 일에 문을 쾅 닫고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뇌의 비상경보기가 오작동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작동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훨씬 더 심각한 오진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집중이 안 된다. 일을 시작해도 5분을 못 버틴다. 혹시 나도 주의력 결핍장애 아닌가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예약했다는 분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성인 주의력 결핍장애 의심으로 병원을 찾는 2030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뇌과학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던집니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뇌는 주의력 결핍 장애와 거의 똑같은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집중력이 바닥나고 사소한 자극에 주의가 흩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고역이에요. 겉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봐도 수면 박탈 상태의 뇌파와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의 뇌파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문가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분들 생각해보세요. 야근을 며칠 연속으로 한 다음날 업무 집중이 되던가요? 보고서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열고 뉴스를 보다가 쇼핑 앱으로 넘어가고 정신 차리면 30분이 날아가 있잖아요. 그게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수면이 부족한 뇌가 집중력을 유지할 연료가 없으니까 자극적인 보상을 찾아 자동으로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가장 손쉽게 손이 가는 게 바로 쇼폼이고 쇼핑이고 야식 배달 앱이에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도파민을 찾아 자극적인 콘텐츠에 빠지고 그 자극이 다시 수면을 방해합니다.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면 파산 상태가 만들어낸 증상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산 상태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한국의 등교 시간이 10시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인분들의 출근 시간이 오후로 밀려날 일도 없겠죠. 시스템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을 못 바꾸면 밤을 되찾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의지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좀 그만 봐야지 하면서 결국 새벽 1시까지 쇼폼을 넘긴 경험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이 부족한 뇌는 전두엽,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는다고 차가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브레이크를 수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수리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밤 11시가 되면 집안에 해가 지게 만드세요. 거실 형광등을 끄고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뇌는 밝은 빛, 특히 스마트폰의 푸른 빛을 낮으로 인식해요. 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 뇌에 밤이 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겁니다.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침실 문을 닫으세요. 눈에 안 보이면 손이 안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뇌를 의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뇌가 유혹받을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이건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어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방 밖에 두는 것. 이 단순한 환경 설계가 뇌의 수면 시스템을 복구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32살인데 아직도 그때 미치도록 피곤했던 게 생생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학창시절의 그 무기력함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참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피곤하다고 하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면 버릇없다는 꼬리표가 붙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그 자책이 몇 년이고 쌓이면서 자존감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잖아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10대의 뇌는 애초에 그 시간에 깨어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생체 시계가 2시간 뒤로 밀려있는 뇌를 매일 새벽같이 강제로 깨우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루를 버티게 하고
그걸 못 견디면 나약하다고 낙인을 찍은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다고. 그 지옥 같은 아침을 매일 버텨낸 내 뇌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혹시 지금 주변에 아침마다 힘들어하는 10대가 있다면 부디 나 때는 다 견뎠어 라는 말 대신 이 한마디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뇌가 고생이 많구나. 세상이 알려주지 않았던 이 진실을 앞으로도 계속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